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다른 후보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 선관위가 다른 판단을 내려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찬 대표는 되고 황교안 대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논란인데 선거법 88조가 지금 논란이에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거 사무장 등이 다른 정당,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서 선관위가 이해찬, 황교안 두 대표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 지지 유세해도 된다. 당대표로서 선거운동 가능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다만 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종로에 출마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전국 비례정당과 선거가 겹친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나 위성정당의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선관위에 지금 유권 해석을 내린 상황인데, 정익진 변호사님께 여쭤보기 전에 박성희 대변인, 이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은 되고 황교안은 안 된다. 저는 웃음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그래요. 좀 뭐 기계적인 어떤 경직성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도대체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는 것인지. 선거 때 선관위는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공정해야 하거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선거 현장에서 선관위가 이거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시비거리가 됐었어요. 자,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출마하기도 하지만은 선대 본부장 아닙니까? 예. 지금 통합당에. 예. 통합당에서 선대 본부장이 가서 지원 연설을 하지 못한다? 저는 저런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도 했으면 좋겠고, 선관위가 선거가 잘못되고 부정으로 흐르고 또 그 선거가 불법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머지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선관위의 역할이거든요. 존재 이유가. 그러면은 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뭐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선관위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익진 변호사님. 일단 88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후보자는, 그러니까 주체가 한정이 돼 있어요.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이념과 다른 정당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선거에 맞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후보자인 황교안 대표가 그 미래 한국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건 맞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해찬 후보가 뭐 더불어시민당이나 아니면은 열린민주당이나 이런 데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자면, 선관위 대로자면.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르면 당대표씩이나 되는 사람이 다른 당 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거는 그건 뭐 하자는 이야기니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판례가 있어요. 검찰이 2010년도에 유시민. 예, 유시민 전 국참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고양시에 와서 당시 민주당 최성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어요. 투표해달라고. 그거를 검찰이 이제 내사를 하다가 이거 무혐의 종결을 내렸거든요. 그 이유는 1999년도에 이 선거법 88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이 조항의 기본적인 취지는 후보들 간의 매수, 담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엔 황교안 대표, 이해찬 대표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